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오늘 시사인 김은지 기자의 보도로 신뢰도 조사 관련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신뢰도가 역대급으로 가장 낮은 현직 대통령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인데요. 보시다시피 가장 최악의 대통령인 거고요. 지금 수치는 오죽하면 흡사 정권 말 같은 분위기를 띈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임기 초기는 허니문 기간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워낙 민심과 동떨어진 행동을 해서 지지율이 바닥으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신뢰라는 동력이 없이 출범한 셈이란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20대 남성들도 신뢰 점수 3.7점에 불과할 정도로 국정 운영을 막장스럽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출근길 문답, 대통령실 이전, 경찰국 신설, 장관 대통령실 인사, 이준석 대표와의 당내 갈등, 김건희 씨 및 주변 관리 등 전부 다 밑바닥을 찍고 있는 거고요.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조차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그리고 김건희 씨 및 주변 관리에 대해서 혹평을 날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해선 말하자면 입 아플 정도죠. 다들 아시는 주가 조작, 허위 경력, 논문 표절 의혹뿐만 아니라 장모 위조 잔고 증명서, 그리고 사적 채용, 팬클럽 논란, 공개되지 않은 대통령 부부의 사진이 강신업 씨를 통해서 공개되고 대비 일정이 사전에 공지되고 대통령 취임식에 별의별 사람들 다 초청하고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특혜 의혹이 불거진 데다 문제가 계속해서 터지는데 뻔뻔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평소 이해찬 전 대표님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해 오신 퍼블릭 마인드가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 빠짐없이 나오고 있고요. 공적인 사고방식을 뜻하죠. 이에 많은 시민들도 나랏돈 그만 물쓰듯이 쓰고 국영기업 민영화 해먹는 것도 좀 그만해라, 있어선 안 될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있으니 온전할 턱이 있나, 이런 비판에도 많은 공감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민심은 바닥을 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약자 복시에 시선을 둔다는 언플을 하면 민심이 달라집니까? 고통받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넉넉하게 보듬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요? 그래놓고 한다는 게 저렇게 김치찌개 봉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약자 복지입니까? 예산의 흐름만 보더라도 부자 감세해주고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각종 불안에도 불구하고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내팽개친 게 누굽니까? 심지어 대통령실은 검찰, 정부는 기재부, 또 기재부 출신 장관에 술렁이고 있는 상황이죠. 100일 넘게 공석이던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에 조규홍 1차관을 지명했단 건데요. 정호영, 김승희 후보 물러난 후 나경원 씨 같은 사람의 얘기가 돌았지만 결국 무산된 겁니다. 최근 경실련 및 시민단체에선 부처 장차관급, 산하공공기관 준차관급 및 이사직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기재부 출신이 무려 12%나 차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엄청난 거고요. 이미 취임 초창기에도 모피아와 검찰 두 바퀴로 가는 윤석열 정부라는 지적이 이어진 바 있습니다. 검찰과 기재부 출신이 대거 요직을 맡았던 건데요. 여기에 플러스로 MB맨들이 거론됐었죠. 이 모피아가 왜 문제냐? 당장 론스타 첫 단추도 잘못 깼는데 이것도 의도적인 거 아니냐? 심지어 그 책임은커녕 한덕수 추경호 같은 사람이 고위공직을 차지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들의 혈세가 들어간다는 건데 왜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돼야 되는 겁니까? 애초에 론스타는 국제 분쟁을 제기할 자격조차 없었는데 이걸 막지 못했다는 지적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희한한 결론을 내리면서 론스타의 먹튀를 그냥 못 본 채 하고 봐준 거 아닙니까? 문제는 현 정부 경제팀 다수가 론스타 사건과 연관돼 있기에 많은 국민들의 분노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덕수 총리, 추경호 부총리, 이창용 한은 총재, 김주영 금융위원장,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러니 쇼한다는 지적밖에 안 나오는 거고요. 계속 감시하고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은 뭐하고 있나? 광주 추석 민심이 싸늘하단 보도가 나왔는데 아니 지금 새로워진 민주당에선 엄청나게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이런 보도가 공감이나 간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이에 대해서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어이가 없다, 문재인 정부 때 뭐 좀 못한다 싶으면 다 문재인 민주당 탓하더니 지금은 윤석열이 못하는데 그걸 못 막는 민주당 탓이다? 참 황당해서 뭐라 말이 안 나올 지경이죠. 실제로 민주당에선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의 민생 뒷전, 정치 검찰을 두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정식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민생은 뒷전, 정치 검찰은 상전, 이런 얘기가 돌고 있다고 꼬집었는데요. 추석 민심은 한마디로 불안이었다는 거죠. 정부는 신용만 하고 대통령은 딴청만 피고 뭐 저런 정부가 다 있냐 이겁니다. 본인들의 무능과 무식을 덮기 위해 문재인 정부 인사와 이재명 당대표를 향한 정치 탄압에 올인한 셈인데 이건 당연히 부당한 거고요. 인적 쇄신 요구에는 고작 하이직 손본 걸로 대충 땡치려 하고 있고 급기야 사상 초유로 야당 대표 선거법 기소까지 자행했기에 논란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김건희 특검법도 당연히 중요해진 시점이고요. 이에 대해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외로도 민주당에선 노란 봉투법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민생 입법 과제로 노란 봉투법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함께 추진하는 야권 민생연대 법안 1호라는 거고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가압류 조치하는 건 노동자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거기에 이를 제한하는 입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또한 노란 봉투법 처리에 긍정적이라고 하죠.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을 계기로 다시 노란 봉투법이 주목받기 시작했고요. 대우조선해양에선 하청노조 간부들을 향해 무리수를 뒀다가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노란 봉투법은 예전보다 진화했단 건데요. 그래서 한마디로 회사의 손해배상 가압류 제한 적용 대상을 정규직 노조에서 하청노조로 확대한 것이죠. 매우 중요한 움직임 아닙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노란 봉투법을 기업 죽이는 법으로 보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저런 행보를 보이고 있으면서 언론 앞에만 서면 서민을 위한다, 약자를 위한다, 이러니까 생쇼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노동 그리고 시민사회에선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는 손해배상 폭탄이야말로 노동자 죽이기라며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이후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계속 소식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경심 교수님이 연휴 직전 형 집행정지를 재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검찰의 불허 결정 약 3주 만이죠. 지금 상태가 더 심각해졌다 하는데요. 검찰이 진짜 정도껏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도 최소한 인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검찰 공화국에 일조한 사람들은 천벌받을 거다. 죽을 때까지 못 나오게 만들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계속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